제주도에 위치한 태권도 선교훈련원이 다음 세대를 위한 최적의 선교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중음악의 정점에 있었던 가수 범키가 8년 만에 정규 앨범을 냈는데 CCM 음반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들어봤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을 역임한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의 심리 전기, 그림자를 딛고 일어선 동화 류영모의 리질리언스가 출간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익산노회가 105주년 3.1 대한독립 익산 4.4 만세운동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성애 폐해를 알리는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오는 6월 1일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운동으로서 법률로 인정받은 국기 태권도는 많은 나라에서 사랑받는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태권도를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도구로 활용해 다음 세대 양성을 위해 앞장서는 선교기관이 있습니다. 제주도 태권도 선교훈련원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호남 전북본부 김승균 기자입니다. 어이! 원, 투. 청소년들이 힘찬 구호와 함께 훈련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제주도에 태권도 선교훈련원을 세운 이유는 스포츠를 선교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주에 와서 보니까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또 태권도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 곳으로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태권도 유단자인 이 목사는 해외 제자를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은 물론 태권도 선교사로 파송하는 최적의 위치가 제주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생각으로 동참해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지난 2020년 새성전을 건축하며 태권도 선교 훈련원을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도구인 태권도 선교가 단순 체육 교육이 아닌 아이들의 인성도 변화시킬 수 있다며 직접 경험한 사역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이들이 변화되고 또 울면서 고백하기도 하고 성장하는 거 보면 야 이게 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떤 사역보다 귀한 사역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태권도 선교 훈련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국제심판 출신의 김샤론 사범은 청소년들의 삶의 비전을 세우는 모습이 가장 놀라운 변화였다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태권도도 가르치지만 신앙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것이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좋은 훈련인지 제가 절실히 이제 체감을 하면서 어떤 그런 신앙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삶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고 감동이더라고요. 이 목사는 태권도 선교 사역에도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교사와 부모님이 하나 되어 학생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주 태권도 선교 훈련원은 단계적인 레벨 훈련, 공감 중심의 체험 교육 외에도 국제 선교회와 활발한 연합 활동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 77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 목사는 앞으로도 글로벌 선교 꿈나무 양성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승균입니다. 미친 연애 갖고 놀래란 노래로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던 R&B 가수 범키가 8년 만에 정규 앨범을 냈습니다. 그런데 곡 제목이 눈길을 끄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대중음악의 정점에 있던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들어봤습니다. 김혜인 기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숨결이 지친 내 안에 흘러넘쳐 나를 가득 채우니.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가수 범키가 하나님의 숨결을 새 앨범 타이틀곡으로 발매했습니다. 8년 만에 나온 정규 앨범이자 데뷔 후 첫 CCM 앨범입니다. 미친 연애 갖고 놀래란 곡으로 대중음악에서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던 R&B 가수의 이 같은 행보는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하나님 모를 때 1위 가수가 되었고
성공도 해봤는데 목표만 있는 사람이 성공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오는 순간 그걸 이겨낼 힘이 현저히 작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목적이 전혀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막상 진짜 돈을 벌어보고 유명해지니까 방황이 시작이 되었고 방황하며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11년 전 아내를 따라 처음 교회에 가게 됐다는 범키.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이 왜 필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종교에는 자기를 하라는 이제 개념은 없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독교 신앙만큼은 나를 부인하라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진리가 되는 순간 내가 사실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죠. 확신이 있어서 믿는 것과 확신이 없는데도 믿는 것. 근데 순종이 그렇더라고요. 그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너무나 많은 방황을 했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몰랐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이제 문제들이 생겨났죠. 30년은 버렸고 내가 죽는 날까지의 내 인생은 죽어도 그렇게 살지 않겠다. 삶의 결단 이후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으로 자신의 달란트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을 조금 더 돕고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결국 나를 먹여 살리는 건 나의 능력이나 나의 계획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사실은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난 뒤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결심한 범키. 그는 현재 청소년 마약 예방 치유 사역단체 응구에서 활동하며 위기 청소년들을 돕는 비영리 민간단체 별을 만드는 사람들 홍보대사이기도 합니다. 뉴스만 보면 분노하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는 하나님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라고 전 배웠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 게 저는 닮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범키는 작은 교회에 찬양 집회를 선물하는 딜리버리 프로젝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갔던 교회들도 보면 성도님 수가 3명, 5명 이래요. 사실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위로를 드리는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저는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과거 히트곡을 부르지 않는 가수 범키. 사람을 살리는 음악을 할 거란 소명으로 지난 8년간 쌓아왔던 마음을 담은 이번 정규 앨범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을 역임한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의 심리 전기, 그림자를 딛고 일어선 동화 류영모의 리질리언스가 지난달 30일 출간됐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북콘서트가 열렸는데요.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류영모 목사의 심리전기 출간 기념 북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심리전기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며 다양한 심리적 변화의 과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또 그 원인과 이로 인한 삶의 변화를 연구해 학문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재구성해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류 목사는 어릴 적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됐던 내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며 논으로 가서 흘러오는 물을 논에 대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류 목사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고 외롭고 힘든 싸움을 나 혼자 처절히 걸어오도록 내버려뒀을까 생각했을 때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류 목사는 이번 심리검사 과정을 다시 한번 정독하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심리전기를 통해서 연구해서 출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이 책은 앞으로 우리가 지속될 한국 개신교 교회사에 기록될 만한 저는 역사적 일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교계 지도자들의 축사도 이어졌습니다. 직전 한교총 대표회장이었던 이영훈 목사도 축하 영상을 통해 성도들이 이 책을 읽고 도전받고 꿈과 희망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류영모 목사는 리질리언스란 회복 탄력성이란 뜻으로 흔들릴 때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영웅담이 아닌 고난과 아픔을 딛고 일어서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몸부림의 기록으로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심리전기가 한국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 안에 하나님의 그 영웅 기질이 있다. 그것을 개발해라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어서 용기를 내봤습니다. 류 목사는 부족한 자신의 이야기가 지금도 찬바람 부는 대지 위에서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땅의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익산노회가 105주년 3.1 대한독립 익산 4.4 만세운동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7일 익산노회 역사위원회에서 주관한 행사는 일제시대 익산 4.4 만세운동에 앞장선 성도들의 고귀한 희생과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주제로 강단에 선 전 익산노회장 장세준 목사는 과거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얻은 소중한 자유정신을 지켜야 한다며 자유와 책임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금 노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특히 역사위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는가 생각도 되고, 더불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할 것입니다. 이후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4.4 만세운동의 의의와 대한독립선언문 낭독, 만세삼창으로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사에 나선 대장교회 김명산 목사는 익산의 자랑스러운 항일정신 계승과 올바른 역사의 기반 위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장교회는 총회에서 지정한 한국 기독교 사적지 중 하나로서 일제시대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순교자들과 항일운동의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오염 등 동성애 폐해를 알리는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오는 6월 1일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립니다. 당초 퀴어 행사 주최 측이 퍼레이드 개최를 위해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이 불허됐음에도 서울 시내에서 행사를 강행하기로 하자 교계가 집회로 맞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 시민위원회는 퀴어 행사 측이 5월 31일과 6월 1일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건에 대해 최종 부결했습니다. 대신 이 기간 서울도서관에 책 읽는 서울광장 행사를 허용했습니다. 서울시가 퀴어 행사의 서울광장 개최를 불허한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이단대책위원회가 14일 부산 포도원 교회에서 권역별 교인들을 대상으로 요한계시록과 올바른 종말론이란 주제의 이단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강의를 맡은 고려신학대학원 변종길 전 교수는 미혹할 수 있는 이단의 언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비유적 해석을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성희찬 목사는 신자들이 항상 말씀에 근거해 깨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항상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성도를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은 강의를 잘 새겨서 참 요한계시록 말씀에 토대를 삼아가지고 올바른 종말의 신앙 가지고 힘껏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단대책위원회는 호남권 및 수도권에서 추가적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이단연구학회가 13일 창립총회와 학술회를 개최했습니다. 초대 학회장 유영권 목사와 탁지일 현대종교 이사장, 박형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학회는 이단 현황을 점검하고 각 교단별 이단 규정과 대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이단에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넘어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것을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주문했습니다. 유 목사는 이단 전문가들의 개인 연구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교회의 이단 대처 방안을 지적하면서 학회 연구 자료를 공급해 이를 활용하여 이단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건대학교가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대전교통공사와 함께 장애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모건대 사회복지학과는 대학과 대전 도심에서 제29회 장애 체험회장을 열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또 휠체어를 타거나 안대를 착용하고 시각장애인용 지팡이인 케인을 이용해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사회복지학과는 29년째 장애 체험회장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전교통공사와는 지난해부터 협력해 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희학 총장은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대학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돼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행사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40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무효표가 역대 최다인 131만 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 정당 투표수 2,834만 4,519표 가운데 4.4%인 130만 9,931표가 무효로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례대표 2석을 얻은 개혁신당이 얻은 103만 표보다 많은 것으로 무효표가 제4당을 구성할 정도의 규모인 셈입니다. 이번 총선 무효표 수와 비율은 정당 투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최고 기록입니다. 자치단체의 숨은 재산을 발굴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공유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자치단체는 1년 주기로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확한 현황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행안부 주관으로 대법원과 국토교통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전국자치단체가 협업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합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5년 주기로 총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자살 사건 보도 제목에 극단적 선택 표현을 사용하면 시정 조치를 받게 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같은 표현이 자살이 사망자의 능동적 선택이라는 오인을 유발할 수 있고 유사한 처지에 있는 이들의 모방 자살을 부추길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자살 사건을 보도하는 경우 사망 혹은 숨지다와 같은 객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언중위는 그간 자살 사망자 또는 유족의 신상을 공표하는 보도, 자살 장소 및 방법을 상세히 묘사하는 보도 등의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려왔습니다. 정부가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 등 중동 지역의 불안 고조로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시작해 이번 조치까지 합치면 유류세 인하 조치는 모두 9차례 연장입니다. 현재 정부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는 37%의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하 전과 비교해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액화석유가스는 73원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이란이 시리아에 있는 자국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의 대규모 심야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에 상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재보복이 예상됩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도 골란 고원에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확전 우려가 커집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에 대해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과 무인기 300여 기의 99%를 아이언돔 등 방공 요격망으로 국경 밖에서 처리했지만 어린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으로 중동 지역 확전 위험이 커지자 국제사회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간 14일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무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며 대규모 군사적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사국인 이란과 이스라엘 대사도 참석해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란 대사는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이스라엘 대사는 이란 정권을 나치에 빗대어 규탄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도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면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에서 신중한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프리덤 스피커즈 인터내셔널이 현지 시간 13일 미국 하버드대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탈북민 참가자 7명은 북한에서 겪은 인권 침해와 장애인 인권, 중국 내 여성 인권 등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우승은 17세에 탈북한 김명희 씨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김 씨는 탈북 후 중국에서 겪는 인신매매 등 인권 침해에 대해 탈북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 인권단체는 매년 2차례 국내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를 열어왔으며 미국에서 대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추문을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이번 주부터 재판정에 섭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서 배심원단 앞에 서는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 뉴욕 맨하튼 지방법원은 현지 시간 15일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는 형사재판 일정을 개시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주에서 8주로 예상되는 재판 일정 내내 주중 4회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대부분 지역이 맑은 날씨를 되찾겠는데요. 영남 지방은 오후까지 비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를 조금 웃돌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강릉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4도, 광주와 부산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이 최악의 확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 땅의 평화가 절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